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 80에 해당되는 천주교와 동학 얘기인데요. 뭐 동학 쪽은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천주교 쪽, 네, 이쪽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교재 페이지는 580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천주교의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빈도가 지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높아지는 이렇게 이유가 천주교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요. 천주교 관련된 사건들이 세도 정치 때 보통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도 정치가 재작년에 처음 나타났던 변화가요. 이거를 시기로 묻던 문제에서 이제 왕대사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살짝 등장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대비하자, 준비하자. 그래서 작년 2016년에 우리 시험 문제가 천주교 관련된 시기를 나누는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됐죠. 네. 그래서 천주교가 갈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요. 세도 정치 왕대사가 자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꼭 나눠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 문제로 준비한 것도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 이 5번 문제가 14년 국가직 9급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최근 쪽의 문제가 천주교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 페이지는 581 보시고요. 천주교 박해 탄압 쪽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천주교 박해 탄압 쪽 얘기는요. 제일 처음에 어떤 박해가 나와 있냐면 우리 신의 박해라는 게 있어요. 신의 박해. 근데 이거는 왕의 시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정조 때는 권력 잡은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남인 계열의 사도세자의 죽음이 억울하다라고 했던 시파계열이에요. 근데 그들이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 천주교를 했던 세력이 남인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정조는 자기가 아끼는 세력을 별로 공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조 때 박해가 무슨 박해냐면 신해 박해인데 굉장히 온건한 탄압이 되는 거죠. 별로 혼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진산 사건, 윤지충 신지 소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압을 했더라. 그게 바로 무슨 박해다? 온건한 신의 박해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순조가 되면요. 순조 즉위 초반에, 그러니까 순조 때 바로 세도 정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순조 초반에 뭐가 있냐면 노론벽파가 잠깐 권력을 잡고요. 그들이 정치적 공세로 남인들을 탄압을 한다고요. 이때 사용하는 게 그게 바로 천주교예요. 그래서 순조 원년에 신유 박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강경한 탄압이죠. 지금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파트는요. 순조 원년의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요. 신유 박해 이후에 따라붙는 것은 너무 극심한 탄압이라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베이징 주교한테 사건의 전말을 보고해서 도와달라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편지 쓰다가 걸린 거죠. 이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탄압이 심화가 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시는 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기해박해, 병호박해 묶은 다음에 기해박해가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기해박해. 시기 보면 헌종 때니까 풍양조 씨에 의한 대규모 탄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호박해는 김대건이 순교한 게 병호박해예요. 그 다음 마지막 나와 있는 병인박해는 대원군이 프랑스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교도 무려 8,000명을 처형한 최대 박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총 5개의 박해를 실어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어느 때인지까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네, 거꾸로 4번부터 볼게요. 신유 사옥 때 신유 박해. 황사영은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해달라는 서신을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다가 발각되었다. 이게 바로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1791년에 윤지충은 어머니 상의 유교의식을 거부하고 신주를 없애고 불태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척인 권사영과 함께 처형당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온건한 탄압이에요. 관련자들 싹 죽인 게 아니라 윤지충, 권상현 죽이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안정복의 경우에는 요거는 몇 차례 출제된 지문인데요.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황문답저서였다. 맞습니다. 결국에 정답은 1번이 될 텐데 기해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간 기해사옥이 아니라 언제예요? 유배갔던 건 신유사옥, 신유박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유박해 때 대부분의 남인들이 공격받아서 유배를 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유배 갔던 2명을 기억하면
우리 정조의 수제작격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정약용이죠. 이 사람이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죠. 500여 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정약 전의 경우에는 흑산도로 유배 가서 물고기 관련된 서적을 썼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자산어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기회사옥이 아니라 신유사옥 또는 신유박해가 됩니다. 비교 꼭 잘하세요. 다른 거는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여기 신해박해, 신유박해 앞뒤로 사건 하나씩 있는 거 꼭 비교하시고요. 그리고 얘기 드렸지만 기해박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천주교 관련된 문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